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로프트를 공부해 볼 것인데요. 유리컵과 그리고 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물체에 두께를 주는 모디파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컵을 만들겠습니다. 위에 들어갈 N곤을 만드시고요. 코너 레디우스 값을 주겠습니다. 다시 아래에 들어갈 서클을 만드시고요. 역시 패스가 될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단축키 W를 눌러서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패스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좀 길이를 좀 조정해 줬습니다.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로프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N곤을 찍어주겠습니다. 다시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패스 파라메타스에 100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시 게시에이블 해서 서클을 찍어 주겠습니다. 스킨 파라메타스에 캡 스타트 옵션을 꺼서 뚜껑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컵의 아랫부분과 그리고 중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중간쯤에 점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역시 점을 추가해 주시고요. 점을 전부 선택을 하시고요. 스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약간만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부드럽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께를 주는 모디파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맥스 6부터 새로 생긴 모디파이인데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보시면 쉘이라고 있습니다. 적용시키신 후에요. 두께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한 5 정도 주겠습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주스잔 안에 들어가는 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필렛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라인을 가지고요. 빨대를 만들어 줄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이 라인의 경우에는요. 중간에 그 구부러진 지점에 두 개의 버텍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버텍스 지점에 빨대의 올록볼록한 부분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다음에는 쉐입이 될 서클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역시 로프트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빨대의 경우에는요. 캡 스타트와 그리고 엔드 모두 다 꺼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이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보시면은요.
중간에 그 가로 방향으로요, 두 개의 점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빨대의 버텍스의 위치입니다. 이 두 개의 버텍스 사이에 포인트를 추가해서 스케일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먼저 확대를 하고요. 포인트를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점을 추가해 주실 때요, 홀수로 점을 추가해 주셔야 빨대의 올록볼록한 부분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간격을 주시고요. 네, 이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점들을 컨트롤을 사용해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빨대가 올록볼록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역시 쉘 모디파이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빨대가 큰 것 같아서 서클의 사이즈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잔을 매핑해 줄 건데요. 이 유리잔은 전에 그 와인잔 매핑을 할 때와 같이 리플렉션에다가 레이트레이스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디퓨즈 색은 파란색으로 주고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는 빛을 세게 주고요. 또 좁게 주겠습니다. 네, 맵스에서 이 리플렉션에요, 레이트레이스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리플렉션의 수치는 9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재질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바닥이 될 부분의 매핑도 미리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플레인을 바닥에 조그맣게 설치를 하고요. 정렬시키겠습니다. 이 플레인은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렌더 멀티플라이어 옵션에서요, 스케일을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랩핑도 하고요. 타일링은 한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옵션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리플렉션에다가 레이트레이스를 줘야 되는데요. 제가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위에 있는 리플렉션은 꺼주겠습니다.
역시 90으로 수치를 낮춰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명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자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핫스폿 빔의 수치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림자의 색깔도 좀 옅게 주고요. 사이즈도 좀 높여주겠습니다. 네, 일단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이쁘질 않은데요. 이 샘플 렌즈 값을 수치를 높여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의 수치를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렌더링 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 컵의 경우에는요, 유리 매핑을 했는데 그림자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림자도 역시 유리 매핑에 맞게 투명도가 제대로 적용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콜라병 매핑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조명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옴니를 선택을 하시고요. 인스탄스로 선택을 하고요.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 설치가 늦었습니다. 보조 조명의 멀티플라이어 값을 한 0.3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조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다른 안 보이는 부분들은 표현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까지요, 환하게 잘 보입니다. 이번에는 보조 조명에서 바닥을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조 조명은 아래에다 설치를 해서요, 이 빨대의 아랫부분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디파이에 와서 보시면은요, 이 섀도우 부분에요, 익스클루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해준 보조 조명은요, 현재 전부 다 인스탄스를 사용해서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만 옵션을 바꿔주시면 다른 보조 조명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보시면은요, 익스클루드와 그리고 인클루드가 있는데요. 익스클루드에는 제외시키다, 인클루드에는 포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명 작업을 하면서요, 지금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조명해서 제해주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오브젝트들은 조명해서 다 제외시키지만 어느 한 오브젝트만 포함을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요, 이 바닥이 된 플레인을 이 조명에서 제외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대화 상자에서요, 기본으로는 이렇게 이스클루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왼쪽에 보이는 이 오브젝트들은 이 장면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의 목록입니다. 내가 원하는 플레인을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으로 간 오브젝트는 내가 선택해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OK를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요. 보조 조명에서는 이 플레인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는 조명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컵을 완성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